안녕하세요. 대나무 숲입니다. 지난 이야기. 사고치고 감옥까지 다녀온 오빠가 갑자기 결혼을 하겠다고 돌아왔습니다. 임신이라며 부모님을 흔들더니 집을 요구하고 결국 6억짜리 아파트를 받아냈죠. 그걸로 끝일 줄 알았는데 이번엔 차까지 요구했고 결국 저는 10년 모은 적금을 깨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정말 노리고 있던 것, 그리고 제가 더 이상 참지 않기로 한 결정적인 순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있어서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3장. 차량 구입과 끝없는 요구. 오빠가 차를 받은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가게에서 점심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나 지금 내 가게 앞인데 잠깐 나올 수 있어? 밖으로 나가보니 오빠가 그 새 차를 몰고 와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미숙 씨가 앉아 있었고요. 오빠는 차 유리창을 내리고 웃으며 말했어요. 어때? 차 멋지지? 내 덕분에 샀다. 제 덕분이라니요. 제 적금을 억지로 뜯어낸 주제에 고맙다는 말은커녕 자랑을 하네요. 오빠, 일 때문에 바빠. 용건만 말해. 아, 그래? 사실 부탁이 좀 있어서 우리 결혼식 날짜 잡았거든. 다음 달 15일이야. 그래서요? 결혼식 비용을 좀 도와줬으면 해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집도 받고 차도 받고 이제 결혼식 비용까지 달라고요? 오빠, 장난해? 농담 아니야. 우리 돈이 없잖아. 직장 예약금도 내야 하고 예단도 준비해야 하고.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해. 야, 박은혜. 내가 장사해서 돈 잘 버는 거 다 알아. 좀 도와달라는데 왜 이래? 오빠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창피해서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오빠는 차에서 내려 저를 따라왔어요. 은혜야, 제발 좀 도와줘. 우리 정말 돈이 없어. 오빠, 일을 해. 일해서 돈을 벌어. 나도 일구하고 있어. 근데 준비되겠어? 전과자를 누가 뽑아줘? 오빠는 항상 이랬습니다. 자기가 전과자라는 걸 핑계로 삼았어요. 하지만 정작 제대로 구직 활동을 하는 것도 본 적이 없었죠. 그날 이후로 오빠는 매일같이 결혼식 비용을 도와달라고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저는 계속 거절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다시 저한테 전화하셨습니다. 은혜야, 내 오빠 결혼식인데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엄마, 저 이미 1,500만 원이나 드렸잖아요. 더는 못 도와요. 그래도 결혼식은 평생 한 번인데. 엄마, 오빠는 평생 한 번씩 여러 번 할 거예요. 계속 요구만 하면서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어머니한테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오빠와 미숙 씨가 부모님을 불러내서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차 매장으로 데려갔다는 겁니다. 차 매장이요? 차는 이미 있잖아요. 그게 미숙 씨 차 말이야. 미숙 씨도 차가 있어야 애들 학원 데려다 주고 그럴 수 있다잖니.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엄마, 그래서요? 아버지가 차를 사줬어. 4천만 원짜리.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그게 말이 돼요? 은혜야, 어쩔 수 없었어. 거기서 울고불고 난리를 쳐서 사람들이 다 쳐다봤어. 아버지가 창피해서 그냥 사준 거야. 저는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오빠와 미숙 씨가 계획적으로 부모님을 압박한 거였어요. 공공장소에서 때를 써서 어쩔 수 없이 사게 만든 거죠. 그 돈은 어디서 났어요? 대출을 더 받았지. 내 아버지 명의로. 70이 넘은 아버지가 대출을 받았다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오빠를 챙겨야 하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하는 건가요? 다음 날 저는 오빠한테 전화했습니다. 오빠 만나. 할 얘기가 있어. 왜? 결혼식 비용 도와주려고? 아니, 다른 얘기야.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그만해. 뭘?
부모님한테 더 이상 손 벌리지 말라고. 아버지 나이가 70이 넘으셨어. 그런데 오빠 때문에 대출까지 받으셨다고. 그게 내 잘못이야? 부모가 자식 결혼시켜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게 아니야. 오빠는 44이야. 이제 스스로 살아가라고. 오빠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야, 박은혜. 넌 좋겠다, 여자라서. 시집가면 남편이 다 해주니까. 난 남자야, 남자는 다 준비해야 한다고. 그럼 오빠가 준비해. 이래서 돈 벌어서 준비하라고. 닥쳐. 넌 몰라. 전 과자가 얼마나 힘든지. 오빠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카페 안의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어요. 오빠와는 대화가 어려워서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오빠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부모님 전화도 최대한 피했어요. 더 이상 오빠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결혼식 날은 어쩔 수 없이 참석해야 했습니다. 결혼식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규모가 큰 식장이었거든요. 하객도 꽤 많았고요. 대부분 미숙 씨 쪽 하객이었습니다. 미숙 씨의 두 아들도 와 있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이라고 했습니다. 식은 무난하게 진행됐습니다. 오빠는 턱시도를 입고 의젓해 보였고 미숙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웃음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에서 미숙 씨가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은혜 씨,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축하해요, 형수. 앞으로 잘 지내요.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요. 가족. 그 단어가 저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숙 씨는 제 손을 잡으며 작게 속삭였어요. 은혜 씨, 나중에 부탁 하나 할 게 있어요. 그때 좀 도와줘요. 그 말에 저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한 달이 지났을 때 오빠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너 시간 있어? 할 얘기가 있는데. 무슨 얘기? 전화로는 좀 그렇고.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는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미숙 씨도 함께였어요. 두 사람은 진지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오빠? 있잖아! 나 일자리 좀 구해줄 수 있어? 일자리? 응. 내 가게 말이야. 거기서 나 좀 일하게 해줘. 저는 황당했습니다. 오빠가 제 가게에서 일하겠다고요? 오빠, 우리 가게 작아. 나 혼자서도 충분히 돌릴 수 있고. 그래도 점장 자리 하나쯤은 있잖아. 내가 점장하면 되지. 점장? 오빠, 요식업 경험도 없잖아. 배우면 되지. 그리고 나 힘도 세고 손님 응대도 잘할 수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오빠. 우리 가게는 나 혼자 운영해. 그때 미숙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은혜 씨, 진수 오빠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요? 전과자라고 어디서도 안 받아줘요. 가족이 도와줘야죠. 형수, 저도 힘들어요. 가게 매출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거짓말. 내 가게 장사 잘 된다고 엄마한테 들었어. 오빠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한숨이 나왔어요. 어머니가 오빠한테 제 가게 얘기를 하셨나 봅니다. 오빠, 안 돼. 야, 나 너 키울 때 얼마나 챙겨줬는데. 어릴 때 내가 내 숙제도 봐주고 용돈도 줬잖아.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오빠는 계속 우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빠가 제 가게에 들어오면 모든 게 망가질 게 뻔했으니까요. 절대 안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미숙 씨가 차갑게 말했어요. 은혜 씨, 후회할 거예요. 나중에 부탁하러 와도 안 도와줄 거니까. 그 말에 저는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저도 오빠한테 더 이상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니까요. 가게로 돌아온 저는 불안했습니다. 오빠와 미숙 씨가 뭔가 더 큰 일을 벌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야, 내 오빠가 많이 속상해하더라. 일자리 하나 줄 수 없니? 엄마, 안 돼요.
오빠가 들어오면 가게가 망해요. 그래도 내 오빠 생각 좀 해봐라.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음 날 오빠가 직접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점심 장사가 한창일 때였어요. 은혜야, 나 채용해줘. 오빠, 나가. 장사 중이잖아. 안 나가. 내가 날 채용해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야. 오빠가 가게 한가운데 서서 소리쳤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쳐다봤어요. 저는 창피하고 화가 났습니다. 오빠, 제발 좀 나가. 싫어. 넌 오빠도 도와주지 않는 몰인정한 년이야. 오빠는 술에 취한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오빠를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오빠,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왜 안 돼? 난 내 오빠야. 가족이잖아. 오빠는 계속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저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도착하자 오빠는 순순히 떠났지만 가기 전에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박은혜, 너 후회할 거야. 두고 봐. 그날 이후로 가게 손님이 줄었습니다. 오빠가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본 손님들이 불편해한 거죠. 저는 억울하고 분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요? 그런데 일주일 후 더 큰 충격이 왔습니다. 미숙 씨가 제 가게로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두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은혜 씨, 우리 애들이에요. 인사해. 두 아들은 저를 째려보듯 쳐다봤습니다. 미숙 씨가 말했어요. 은혜 씨, 진수 오빠가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술만 마시고 저도 걱정돼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니에요. 하지만 은혜 씨가 도와주면 진수 오빠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형수님, 저도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가게 하나 있으면서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미숙 씨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녀의 아들들도 저를 노려봤어요. 우리 아빠한테 일자리 안 주면 우리가 여기서 매일 시위할 거예요.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소름이 끼쳤어요.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안 나가요.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아빠 일자리 달라고. 두 아들이 가게 앞에 앉아버렸습니다. 미숙 씨는 팔짱을 끼고 서서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다시 경찰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와도 그들은 쉽게 떠나지 않았어요.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그냥 앉아 있는 것뿐인데요. 미숙 씨가 경찰한테 항의했습니다. 경찰은 난처해했어요. 결국 1시간 후에야 그들이 떠났지만 그날 가게 장사는 망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딸 지민이한테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엄마, 이러다 가게 망하겠어요. 고소해야 해요. 고소를? 내 외삼촌을? 외삼촌이 아니에요. 엄마를 괴롭히는 나쁜 사람이에요. 지민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오빠를 고소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피부치인데. 하지만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가 말했어요. 업무방해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간의 일이라 법원에서도 신중하게 판단할 거예요. 그래도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해요.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변호사는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을 권했습니다. 더 이상 가게에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장이었죠.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용 증명을 받은 오빠는 더욱 화를 냈습니다.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저를 욕했다고 해요. 은혜가 날 고소하려고 한대요. 이게 동생이 할 짓이에요. 어머니는 우시며 제게 전화하셨습니다. 은혜야, 제발 오빠 좀 용서해라. 내가 오빠를 고소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니? 엄마, 저도 살아야죠. 오빠 때문에 제 가게가 망하고 있어요. 그래도 가족인데.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가족이면 다예요? 오빠는 저한테 가족처럼 대했어요? 저한테서 돈만 뜯어내고 가게까지 망치려고 하는데요. 은혜야. 엄마, 저도 이제 지쳤어요. 더 이상 오빠 문제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며칠간 연락을 끊고 지냈어요. 하지만 그 평화도 잠시, 곧 더 큰 폭풍이 몰려올 것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제사장. 나의 가게까지 노리는 오빠와 형수.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빠와 미숙 씨는 더 이상 제 가게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저는 겨우 평화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손님들도 다시 돌아왔고 가게는 예전처럼 북적였죠. 그런데 어느 날 저녁 부모님 댁 근처를 지나가다가 낯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오빠의 차가 부모님 집 앞에 세워져 있었는데 트렁크가 열려 있고 짐을 싣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더니 오빠와 미숙 씨가 부모님 집에서 짐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아, 은혜야! 왔어! 우리 이사하거든! 이사. 어디로? 여기! 부모님 집으로!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신혼집까지 받아놓고 이제 부모님 집으로 들어온다고요? 그게 무슨 소리야? 신혼집은? 아, 그거! 월세로 놓기로 했어! 월세 받아서 생활비 보태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6억이 넘는 돈을 들여 마련해준 집을 월세로 놓고 정작 자기들은 부모님 집에 얹혀 살겠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알아? 당연하지! 부모님이 허락하셨어! 저는 부모님 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셨어요. 표정이 많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오빠가 여기로 들어온대? 응. 어쩔 수 없구나. 내 오빠가 일자리가 없어서 월세를 못 낸대. 월세요? 그 집은 아버지 명의잖아요. 무슨 월세를 내요? 관리비랑 대출 이자 말이야. 그것도 부담된다고 하더라. 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국 부모님한테 또 얹혀 살겠다는 거죠. 그것도 미숙 씨의 두 아들까지 데리고요. 엄마, 안 돼요. 형수 아들들까지 5명이나 되는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그래도 어쩌겠니? 우리 손주들인데. 손주들이라니. 미숙 씨의 전 남편 자식들을 손주라고 부르시다니. 저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네 가족이 들어온 후 부모님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부터 시끄럽고 집은 어질러졌어요. 미숙 씨의 두 아들은 예의도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함부로 대했고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게임을 했어요.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셨습니다. 5명의 식사를 챙기느라 힘드셨던 거죠. 제가 가끔 들르면 어머니는 지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엄마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요즘 너무 힘들구나. 엄마, 오빠한테 나가라고 하세요. 어떻게 그래? 내 오빠가 갈 데가 어딨니? 오빠는 여전히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거리며 부모님이 주는 밥을 먹었어요. 미숙 씨는 가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갔지만 그 돈으로는 5명이 살기에 턱없이 부족했죠. 결국 생활비는 모두 부모님이 되셨습니다. 70이 넘은 부모님이 오빠네 가족 5명을 먹여 살리는 꼴이었어요. 저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 때 미숙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혜 씨, 만날 수 있어요? 할 얘기가 있어요.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만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만났어요. 미숙 씨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은혜 씨, 우리 좀 도와줄 수 없어요? 또 무슨... 아니에요. 이번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 큰아들이 대학 갈 나이잖아요. 등록금 좀 도와줄 수 없어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이제는 형수 자식 등록금까지 제가 내야 한다고요? 형수님, 그건 형수님이 해결하셔야죠. 우리한테 돈이 어딨어요? 진수 오빠는 일도 안 하고, 저도 편의점 알바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그럼 형수님 전 남편한테 요구하세요. 그쪽 자식이잖아요. 미숙 씨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전 남편은 연락도 안 돼요. 양육비도 안 주고, 우리밖에 없어요. 형수님, 저도 제 딸 학비 대느라 힘들어요. 은혜 씨는 가게도 있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나은데. 미숙 씨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죄송하지만 못 도와드려요. 은혜 씨, 우리 가족인데 가족끼리 도와야죠. 형수님, 가족이라는 말로 계속 저한테서 뭔가를 빼앗으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지쳤어요. 저는 카페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미숙 씨는 저를 따라오며 소리쳤어요. 박은혜, 당신 정말 이기적이야.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제가 왜 형수님, 자식까지 책임져야 해요? 우리가 가족이니까. 진수 오빠 동생이니까.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내 형수가 많이 섭섭해하더라. 조카 등록금 좀 도와줄 수 없니? 엄마, 안 돼요. 저도 제 딸 뒷바라지하기 벅찬데요. 그래도 내 조카잖니? 조카요? 형수님 전 남편 자식인데요. 은혜야, 말 좀 곱게 해라. 이제 우리 가족이잖니?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족. 그 말이 이제는 저를 올가매는 족쇄 같았어요. 며칠 후 오빠가 직접 제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소란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은혜야, 조카 등록금 좀 도와줘. 안 돼, 오빠. 얼마 안 해. 300만 원만. 300만 원? 그게 적은 돈이야? 너한테는 적은 돈이잖아. 가게 하루 매출이 얼만데. 오빠는 제 가게 매출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부모님한테 물어봤겠죠. 오빠, 안 돼. 절대로. 야, 박은혜, 내가 이럴 거야? 오빠가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빠, 여기서 소란 피우면 바로 경찰 부른다. 저번에 내용 증명 보낸 거 잊었어?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무서웠는지 더 이상 소리를 지르지 않고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로 오빠는 다른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저를 압박한 거죠. 어머니한테서 매일 전화가 왔어요. 은혜야, 내 오빠가 너무 힘들어해. 좀 도와줘라. 엄마, 저 못 도와드려요. 그럼 내 조카는 대학을 못 가는 거야? 그건 오빠가 해결할 문제예요. 내 오빠가 뭘로 해결해? 일자리도 없는데. 그럼 오빠가 일을 구하든지 형수님이 더 일하든지 해야죠. 저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전화는 계속됐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왔습니다. 결국 저는 부모님 전화까지 받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한 달 후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더 받으셨다는 거예요. 미숙 씨 큰아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서요. 엄마, 그게 무슨 짓이에요? 어쩔 수 없었어. 내 오빠가 죽겠다고 난리를 쳐서. 엄마, 정신 차려요. 오빠 때문에 아버지 집까지 날리실 거예요? 그래도 조카가 대학을 가야 하잖니.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70이 넘은 부모님이 집까지 담보로 잡히신 거예요. 오빠와 미숙 씨 때문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부모님이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으실 것 같았어요. 아니, 이미 대부분 잃으신 거나 마찬가지였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님, 제 부모님을 보호할 방법이 없을까요?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자발적으로 하신 일이니까요. 하지만 오빠가 협박한 거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나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으니까요. 변호사는 한 가지 방법을 제안했어요. 한정견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재산 관리를 법원의 감독하에 두는 거죠. 그게 가능해요? 부모님이 동의하시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 말이 맞았습니다. 부모님은 절대 동의하지 않으실 게 뻔했죠. 오빠를 믿으시니까요.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때 딸 지민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시는 건 어때? 뭐라고? 외삼촌네 가족이랑 떨어뜨려야 해요. 그래야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신을 차리실 거예요. 지민이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과연 오실까요? 저는 다음 날 부모님께 전화드렸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제가 모실게요. 뭔 소리야. 우리 집이 있는데. 엄마랑 아빠, 오빠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내 오빠를 어떻게 버려. 엄마! 오빠가 엄마를 버리는 거예요. 부모님 재산만 빼앗고 있잖아요. 어머니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역시나 안 되는 거였어요. 저는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부모님이 계속 착취당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빠가 제 가게 앞에 나타나 피켓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동생은 오빠를 버렸습니다라고 쓰인 피켓이었습니다. 오빠, 뭐 하는 거야? 시위야. 내가 날 도와줄 때까지 여기 매일 설 거야. 미쳤어? 당장 치워. 싫어. 너도 창피하면 날 도와주든지. 오빠는 하루 종일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어요. 장사가 안 됐습니다. 저는 경찰을 불렀지만 오빠는 공공장소에서 1인 시위를 하는 거라며 떠나지 않았어요. 결국 그날 장사는 완전히 망쳤습니다. 저는 분노와 절망감에 울음이 터졌어요. 오빠는 대체 어디까지 추락할 작정인가요? 그리고 저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고만 있어야 하나요? 그날 밤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 이제는 제대로 맞서야 한다고요. 과연 이 다음 저는 어떻게 행동을 하였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